자, 오늘 1월 11일 저희 라이브 방송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이 드디어 이 240선을 돌파하고 올라섰죠. 자, 240선을 여기 있었던 고점 구간을 일단은 오늘자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덕은 셀트리온 그 그룹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올라왔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한번 지금 241선, 그러니까 241선, 241선이 아니고 840선을 좀 앞두고 뭐 기간적인 조정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금주에는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말았다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렇게 빳빳하게 5위평이 서 있죠. 그리고 3위평이 이렇게 서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누울 뻔 했다가 사실 오늘 그 양봉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급하게 돌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직까지 이 바이오 장세 그리고 이 코스닥 장세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제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아야 되고요. 오늘의 화두는 뭐였습니까? 오늘의 화두는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자,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가령 오늘 하한가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 하한가 10% 이상 급락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뭐 거의 뭐 하한가 종목이 거의 7개 나왔나요? 둘, 다섯, 한 8개 나왔나요? 그죠? 다 비트코인 관련, 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를 크게 빠졌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죠? 이유는 뭐 그 법무부 쪽에서 뭐 시장을 금지한다 아니면 아예 폐쇄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또 청와대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 또는 뭐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 반발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는 뭐 이 국민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라는 쪽으로 논설을 내고 사실상 이 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하였죠. 그런데 좀 표면적인 부분들은 그렇긴 한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가상화폐주가 좀 올라올 때 약간 미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상대적으로 준비했었던 기간이 짧은데 너무나 거래량 부분들도 많이 나왔고 구간도 좀 급했기 때문에요. 사실 뭐 세력이 어느 정도 이 시작과 끝을 좀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빠르게 올려야 했고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뭐 대성창투, 우기토목이 대표적으로는 이 비덴트가 비썸 관련주죠. 비덴트가 비썸 관련주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기에는 낮게 보이지만 수정주가 적용으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이렇게 주가를 많이 흔들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죠. 거래량도 상단에서 좀 충분히 많이 터져줬습니다. 거의 뭐 1억주 이상, 1억주 이상 터졌네요. 아, 구간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손이 바뀌거나 아니면 매도를 많이 했다 이런 쪽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수정 주가를 좀 적용시켜서 보고요. 결론적으로 그럼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는 내일 어떤 종목에서 우리가 좀 매수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저는 일단 그 우리 기술 투자랑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일단 고가권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즉 외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나타냈죠. 근데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구간 매집을 상당히 잘 하고
차분히 올라온 차분히 잘 올라왔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한 방의 외봉으로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근데 오늘 그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시간에는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논설 부분들, 그리고 뭐 청와대 쪽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에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간에는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하단을 시작했는데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한 5주봉 정도 구간까지는, 또는 한 3주봉, 적어도 3주봉까지는 얘네가 좀 눌러줘야지 물량을 좀 털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시가가 뻥 떠서 주가가 상한가 쪽으로 싹 밀어넣기는 조금 뭐 이제는 그 구간의 차익 실현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겠죠. 어제 못 판 사람들이 만약에 세력 입장에서는 물량을 많이 잡거나 물량을 많이 떨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니까 일단 높겠죠. 근데 고가 구간을 높게 가져간 다음에 주가를 어제자 종가보다는 더 빌어서 내려버리면은 물량이 좀 더 많이 털릴 겁니다. 그럼 저희는 사실상 오늘 종가에 못 샀다면, 또는 시간에서 상 시작되는 부분이 한 요쯤 되겠죠? 시간의 상 고려했을 때 요쯤 되겠죠? 이 경우에 윗꼬리를 얼마나 먹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윗꼬리를 먹는 구간보다는 하단에서 기다려서 뭐 찍어서 먹는 쪽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단 구간을 조금 잡아놓고 지금 시작을 이렇게 하겠죠. 아마 이렇게 한번 찔러 줄 것이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서 급락하는 모습 구간들 이렇게 잡지 않을까. 요 정도 요 기억해 두세요. 분봉선 한번 한번 해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구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는 종목들은 이제 또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이건 좀 뒤쪽에, 제가 퓨전 데이터는 좀 뒤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지금 잠시만요. 이제 순서를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거를 조금 없애고, 자, 현재 일단 진행하는 것부터 봐야죠. 오늘 자, 저희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목들. 그거부터 일단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행되는 시나리오도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기준 안에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향성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저희가 매수 구간 여기서 잡았고요. 여기서도 잡기도 했고요. 뭐 이 종목은 하도 설명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기 있는 작은 캔들이 구간에 어느 정도 잡고 물량을 어느 정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단을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하단을 재차 만들게 되면은 적어도 이 구간 절반 이상까지는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물량을 좀 줄였어요. 물량을 줄였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역시나 구간이 길어지고 있죠. 이렇게, 자, 하단 구간이 한 번에 올라와야 되는데, 또는 요 구간 안에서 한 번에 살짝쿵 찍어주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20편 구간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게 구간을 볼게요. 20평 구간을 이렇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우측으로 길어지니, 자 이렇게 하단 한번 살짝 찍어주고 올라오죠. 지금은 이제 다시금 오늘자 양봉으로 이렇게 20평을 한 번씩 돌파해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일 정도 되는 위치 안에서는요, 양봉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내일 만약에 구간 변동성이 다시 한번 양봉을 찍어주지 못하고, 즉 20평 위에서 올라가지 못하면은 다시 구간 한 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평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요 60평은 깔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구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요, 요런 식의 흐름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 이후로는 여기 있는 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이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여기를 잡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는 이 구간,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전체적인 베이스를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에클론 역시도 이렇게 상당히 둥그러지고 있죠. 상당히 둥그러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죠. 상단이 이렇게 둥그러지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쑥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고가권에서 이 구간은 1번 구간이고 2번 구간을 구간적 또는 기간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단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60평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이 흐름들은 디데이를 거의 잡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봉이 계속 연장이 되고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단에서 올라왔었던 이 새로운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이동평균선이 상승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찔러줘야 되고 다시 한번 먹은 다음에 재차 돌파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공을 들여야 돼요. 종목이라는 게 뭐 많이 보이시잖아요. 막 상한가 막 2개, 3개씩 가고 뭐 하한가도 가고 뭐 이런 종목들, 등락이 큰 종목들을 찍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다라는 관점도 좋지만요, 방향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는 더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보통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제 홈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캐스트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있는 위쪽 구간까지 올라왔었던 의도 자체가, 자, 상단의 의미, 즉 상단 쪽을 욕심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자, 이 구간을 쌍봉에서의 신고가, 이렇게 쌍봉에서의 신고가 구간이 나오니까, 당연히 급하게 빠지는 건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고요. 근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리게 되면은, 자, 역 헤드앤숄더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구간 고점을 트라이 할 수 있다. 시간적인 부분들을 조금 죽이더라도 구간 위치에서는 트라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48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맥점들이 바로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를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해준 거예요. 반드시 찍어야지 지지해준 게 아니고요. 단지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60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60평이 머리 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간적인 흐름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또한 단기평들이 계속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항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내일은 일단 중요한 자리는 이 구간을 돌파해 준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윗구간만 좀 돌파를 해주면은 그 다음 상단 구간까지는 좀 더 열려 있다. 따라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좀 더 여유 있게 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유 있죠. 저희 매수하는 종목들 장 흐름도 또 장 흐름이 나쁘던 장 흐름이 좋던 어떤 구간이든 올라갈 때는 올라간 대로 구간의 흐름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지지점들 만들면서 또 저항대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모 신소재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제가 코스모 화학 보여드리면서 자, 형 한번 따라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형을 따라가는 이 아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간은 좀 비슷해요. 여기서 추세선에서 추세선에서 하단을 벗어난 다음에 다시 재바닥을 만들고 이 구간을 오늘자로 이렇게 수평 구간을 벗어났죠. 오늘자로 수평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요. 구간이 상대적으로 좀 위쪽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잠시만요. 방송이 잠깐 끊겼네요. 이 구간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이제 조금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변하고 있죠? 저희가 매수를 처음에 참여했었던 위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변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동평균선이 하단에서 다시 방향성을 꺾어서 각도를 이렇게 업턴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위치나 이쪽에 있는 위치나 이쪽에 있는 위치보다는 훨씬 더 구간상으로는 가벼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적인 위치 안에서도 여기 있는 머리 구간, 여기 있는 머리 구간만 남았죠. 여기 있는 머리 구간만 돌파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해서 다시 재돌파하는, 그래서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일단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GA 솔루션은 저희가 진행하는 종목 중 유일하게 가상화폐 관련주였습니다. 저희가 요쯤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쯤에서 참여를 했는데 예상보다 구간이 빨리 가지 않으니까 하단이 조금 길어졌고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오늘 좀 예상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일자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은 20평을 이렇게 지지해주죠. 계속적으로 20평을 지지해주고 중요했었던 주 맥점인 481선을 돌파하고 재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평균적인 차트 구간 안에서는 이렇게 하단을 1번과 2번을 보통 만들고 재차 상승하는 게 보통 기본적인 구간의 흐름인데요. 오늘자 갑자기 시가가 빠지더니 이렇게 강력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즉 좌측단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좌단, 그러니까 이렇게 하단을 만들 때 만약에 좌단이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우측단이 좌단을 무너뜨리면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즉 하락 파동 구간이 시작되는 핑계와 이유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단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니까 왼쪽 하단을 오른쪽 하단이 깼을 경우에는 이 구간을 좀 없는 걸로 봐도 된다. 예외적인 부분들을 보고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없는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한 1.29% 2360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2360원, 자 2360원. 자, 저는 그러면은 이 구간 없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 구간 없다고 생각할게요. 이 구간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트선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좌측단을 안 깼죠. 자, 여기는 좌측단을 안 깼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이나 흐름 부분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세선 구간에 한번 좀 그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도 이렇게 1번 구간, 2번 구간 하단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 한 요쯤에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살짝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구간들은 사실은 이렇게 한번 먹어주러 들어오더라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해줘서 고가권을 이렇게 닿아주는 위치 안에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맞으면서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대신에 이렇게 하단을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방향성을, 자, 이렇게 다시 지지점을 보고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올라오면은 이 60평이 이렇게 조금 더 각도를 가지고 가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가 기준을 한 요정도, 또는 원래는 요정도까지도 봤었거든요. 이 구간 한번 다 만들어서, 또 보안 관련주니까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부분들 좀 볼게요. 그 다음 저희 진행하고 있는 거 CMG 솔루션 보고 있어요. CMG 솔루션 흐름 좋고요. 지금 일단 필요한 거는 양봉 하나다 생각합니다. 자, 필요한 거는 요 구간을 이렇게 벗어난 양봉 하나다. 제가 어제도 요 구간을 그어두고 구간이 벗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제는 내일 결판 지을 차례예요. 한번 시간 한번 뽕 띄워주면 좋겠어요. 만약에 뽕 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뽕 띄워주지 않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음봉으로 시작을 하면은 자칫 차트선이 이렇게 이 구간의 수평을 돌고요, 대칭으로 해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하단이 이렇게 더 밑으로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요. 이 부분도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0평이 쭉 올라와서 이 추세선 구간을, 이렇게 추세선 구간을 잠시만요,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60평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요, 추세선상, 자, 그렇죠. 추세선상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하단을 잡고 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갈 수도 있는 게 일단은 구간 흐름이라서, 대신에 이 전체적인 전반기 구간 안에서는 요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매수를 요 구간 안에서 저희가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2차 매수 자리는 어딜까요? 2차 매수 자리는 요 구간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빠졌다고 해서 뭐 하단에서 더 산다, 조금 한 3% 빠지면 더 사고 5% 빠지면 더 산다,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하단이 빠졌으면은 어디까지 구간이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요. 이 구간이 빠졌을 때도 방향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흐름들을 그대로 유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오주죠. 바이오제약주죠. 바이오제약주이기 때문에 일단 1점을 한 번 더 먹어주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단이 좀 열린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볼 건 없어요. 구간 흐름은 좀 더 늘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단을 잡고 갔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강력한 구간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전제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CMG 제약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테라진텍스 좀 볼게요. 테라진텍스 오늘 어제자 제가 매수단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해서 저희가 평단가를 한 요쯤 만들고 지금 요 흐름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뭐가 보이세요? 자, 이것도 요 구간, 자, 이렇게 역해된 숄더 흐름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내일 예상되는 거는 요런 흐름들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제가 요때 양봉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들어오는 음봉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 녹화 때도 이거 내일 공짜다. 내려오면은 하단부에서 잡으면 무조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상단까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대충 솔직히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요쯤 대충 사가지고요. 요쯤 대충 팔아도 우리가 수익률로는요. 한 20% 30%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공략을 한 거고요. 양봉 구간 그리고 오늘 음봉 구간 들어오는 음봉 구간 그러면은 내일은 재차 양봉 구간 또는 양봉 구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단 구간을 잡는 방향성은 충분히 만들어내고 여기 있는 고점 구간을 넘어가는 위치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상한가 양봉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구간 안에서 만들어내는 흐름 그리고 들어오는 영망치 구간 안에서는 엄청난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바이오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구간이죠. 똑같이 요 구간입니다. 다만 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하단이 짧게 들어왔고 그리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없이 바로 갔죠. 이렇게요. 이렇게 바로 갔죠. 단지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에는 중심주의기보다는 수급주의죠. 수급 중심주의이긴 한데요. 1등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하단을 조금 더 길게 만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차바이오텍처럼 구간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 오성 LST 저희가 지금 오성 LST가 오늘 한 8% 정도 빠졌는데요. 전일자 저희 매수 얼마 했죠? 전일자 매수 오성 LST 자 오성 LST 763원 했습니다. 763원 763원 그쵸? 조금 구간이 높았었어요. 그때 뭐 다시 상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자, 763원. 자, 구간이 이때쯤. 요때 상황이었죠. 자, 요 상황이었죠. 자, 요쯤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 구간 안에서 제가 봤었던 흐름은 여기서 1번 구간, 2번 구간 안에서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짧게 하단부를 잡았죠. 하단부를 잡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2번 구간 나왔습니다. 제 하단을 잡았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제 하단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 튀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제를 하고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치 안에서는 여기죠. 전체 위치 안에서는 여기 있는 왼쪽 하단을 지키거나
하단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좌측 하단을 지키면은 1번 매수를 하고 2번 매수를 할 수 있고, 또한 만약에 하단 구간이 더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그 단기평들, 그러니까 단기이동 평균선들이 자 이렇게 버티고 있죠. 자 이렇게 20평도 버티고 있고요. 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높더라도 2차 매수를 생각하고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를 했었고요. 여기서 매수했었고요. 근데 자, 이 구간이 조금 깨지면서 이 방향성을 살짝 무너뜨렸습니다. 전일자에는 이렇게 본절을 줬다가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서 재하단을 만들죠. 이렇게 재하단을 만드는 흐름을 이렇게 있습니다. 재하단을 만들었고요. 구간도 여기서 보시면은 수평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돌았어요. 여기 있는 구간과 여기 있는 구간 위치가 대칭으로 돌았기 때문에 자, 완벽하게 하단을 잡혀서 올라가는 N자형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버텼고요. 근데 고점이 너무 짧게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우측단이 무너지면서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오늘자의 방향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왼쪽에 있었던 새로운 하단 구간들을 일단 저는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세선을 그려드렸죠.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자, 이때 요 상황이죠.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구간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구간을 갑자기 하단으로 내려오더니, 자 이렇게 다시 바닥을 못 잡고 재하단이 내려오더니 이런 식으로 이 구간 마무리 했고요. 근데 제가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종가에 2차 매수 제가 지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요 위치 안에서는 1차 매수를 하고요. 요 위치 안에서는 2차 매수를 했습니다. 2차 매수를 한 이유는요. 자, 전체 흐름으로 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단기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좌어깨 머리 그 다음 우어깨는 한번 만들어 줘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포스링크 같은 거죠. 포스링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접근으로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어깨, 이거 우어깨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구간 유사한 흐름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단부가 어느 정도 강력하고 왼쪽 구간 지지했었던 위치 구간도 좀 있고요. 더군다나 주봉을 빠뜨렸네요. 주봉상으로도 20주봉을 이렇게 터치하고 지지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올려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고가권까지 올려줘요. 그러니까 보통 고가권까지 올려주면은 900원 선까지도 봐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위치가 한 30%에서 40% 사이 단까지의 예상보다 높은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성 LST 제가 진행하면서 방향성 말씀 좀 드리고, 잠시만요. 방향성 말씀드리고 이 흐름 부분들 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PCL 매매했죠. PCL 제가 매수했어요. PCL. 자, PCL 오늘 GL 팜텍 매도했고요. 아이고, GL 팜텍 매도했고, PCL 그죠? 오성 LST, PCL 그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PCL 제가 며칠 전부터, 이때부터 노렸어요. 내려오면 살게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살게요. 안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쭉 그어주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니까 개인적으로 좀 사기 싫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흐름이 질질질질질 거리면은 저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야 이거 싸네, 여기보다 싸네, 그래서 들어오기 쉽거든요, 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그러면은 하단을 좀 잡으면 사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구간을 볼게요. 자, 구간 추세는 이렇게 시작되고요. 한마디로 요 위치에서 왼쪽이 벗어나니까 급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급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위치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저는 요거를 하단에 상승, 하락, 이렇게 좀 하락 낙폭 이렇게 좀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자, 이 구간을 벗어나는 구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벗어난 구간에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 바닥이 잡혔고 다시 재 구간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매수를 했죠. 여기. 자, 별표 표시할게요. 자,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서 지금 다시 한번 하단이 잡히고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수한 시점은 요쯤에서 매수를 했고요. 요쯤에서 매수를 했고요. 얼마에 팔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 요 구간을 넘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뭐 여기선 30%, 조금 더 가면 40%,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PCL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제약주죠. 종목이 어떤 거냐면요, 다중암 진단 키트 대량 준비 중,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다중암이죠. 요즘에 암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이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다중암 진단 키트 CI5가 임상 단계를 마치고 국내 식약청 인증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입니다. 한두 달 내에 정식 보고서가 나와서 허가 받을 것을 보고 있고 1분기면은 이제 1월, 2월, 3월 정도 안에요. 그래서 1분기 안에 어느 정도 그 이제 해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즉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송파구에 공장을 추가 마련했고 생산 인력도 확충 중이고 유통 채널까지 확보했다. 이 다중암 진단 키트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5개 정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리고 64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기술력이 좋고 이제 곧 돈 벌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자, 급등했었던 이 구간 거래량들 대비해서, 자, 여기 있는 위치 거래량 대비해서 최근 하락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적죠. 낮거나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 위치, 즉 여기 있는 머리 구간의 지지 위치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우리가 좀 꺼리낌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상단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매수한 종목 좀 어느 정도 진행 끝났고 이제 내일 볼 종목 볼게요. 자, 제넥신 보고 있습니다. 제넥신 보고 있고요. 구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사적 신고가를 중시한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에요. 자, 앞에 있었던 개인들 또는 어떤 세력들이 자,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물려 있는 사람들의 공포를 또는 희망을 받고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라는 게 일단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의지와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단에서 재매집, 즉 2번 구간 재매집 구간이 어느 정도 맞췄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 흐름 안에서는 다음날 음봉이 나오던, 또는 다음날 음봉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던, 아니면은 양봉을 크게 뻗어가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84,200원의 세력이 애매하게 구간을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세력들은 뭐 5만원 가겠다, 6만원 가겠다, 뭐 또는 뭐 10만원 가겠다 이런 목표치를 세우고 있죠. 따라서 적어도 한 10만원까지는 세력들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83,000원에서 10만원이면 약 17%, 뭐 사실은 좀 더 넘어요. 17%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몇 조죠? 제넥신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은 이렇게 급하게 한 번에 빠질 수도 없고요. 또 구간이 앞으로 또 흐름만큼의 또 위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한올바이오 파마 보시면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크게 양봉이 섰죠. 그래서 제넥신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천억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추후적으로 두세 개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죠. 이때 5천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를 크게 뻗었습니다. 자, 제넥신도 비슷하죠.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이후에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조정봉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되고요. 따라서 내일 정도 되는 시점 안에서의 스윙 포인트를 잡고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보고 있는 것은 아이지스 시스템 보고 있고요. 아이지스 시스템 보는 이유가 이렇게 M&A 강력한 재료죠. 강력한 M&A 재료죠. 옐로우 모바일 쪽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이 회사에 그 뭐 어떤 것이 좀 붙여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거래량 보시죠. 거래량 보시죠. 최근에 뭐 한 게 없어요. 머리에서 한 게 없어요. 근데 구간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전고점 구간을, 자, 오늘자 지지해줬죠. 자, 오늘자 지지해줬죠. 여기 이렇게 어려웠었던 위치를 오늘자에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제 하단이 잡혔으면은 매수해 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한번 볼게요. 시간에가 역시 한 5.3%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가 구간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아마 시가가 내일은 시가가 좀 높은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오늘 시간에 보시면요, 시간에 어딨지? 시간의 등락률 순위 보시면은, 자, 오늘 뭐 거의 5%, 6%, 뭐 8% 이상 되는 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그리고 매수 잔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따라서 내일은 고가권에 시작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고가권에 시작되는 종목들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시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실 IG 시스템이 내일 단독으로 5%딱 뛰어서 시작하면 이게 좀 눈에 좀 띄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내일은 시가가 높고 아래로 좀 흘러내려서 오전 안에서는 다시 바닥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5% 정도 시작한다 생각하면은 한 요즘이죠. 요쯤이죠.
요쯤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어져서요. 이어져서 요쯤에서 시작되면요. 이렇게 하단을 살짝 잡아주는 이렇게 하단을 살짝 잡아주는 위치에서는 좀 매수를 참여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매수 위치를 요쯤, 자, 요쯤 잡아서 다시 고가권까지 좀 트라이 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이게 PCL 일 때도 제가 이때 매매했었거든요. 똑같죠? 급락을 했는데, 자, 급락을 했는데, 자, 급락을 했는데 하단에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자, 하단에서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죠.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위치상에 상단 한번 찍으러 올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지스 시스템도 하단을 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오거나 구간을 돌파해 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IG 시스템을 발음도 안 되네요. IG 시스템을 중요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사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 생각한 포인트가 안 나와서 못 사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한 6.3%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내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높은 구간 위치를 시작하지 않을까.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비해서 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아직 덜 시작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최근에서는 조금 더 플랫하기 때문에 그 헬스케어보다는요. 물론 뭐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온 건 더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헬스케어 대비해서 좀 플랫하기 때문에 좀 더 한 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좀 보고 제가 매수 포인트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보고 있는 것이 그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여기서도 노력했었던 상한가, 자, 이 구간 노력했었던 상한가 이유가 뭐냐니 보니까 세계 최초 자궁 경부암 백신이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논의 중 자궁 경부 전암 임상 3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올라왔었던 이유가 자궁 경부 피이상형증 치료제 임상 3상 진입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떤 그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고요. 아직 재료도 나오지 않았고 방향성도 이미 준비 중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음봉 나오고 다시 하단을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따라서 이 구간 안에서의 충분한 의도와 그리고 이때 물량을 뺏으려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단부를 딱 잡아 두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만약에 여기서 사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자, 하단부에서 지지에서 매수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시도하면은 가령 평균가 요만큼 만들고 고가권 요만큼 만들면은 충분히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리더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번 탐방 한번 잡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탐방 한번 잡아볼 생각도 있고요. 최근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위치상 거래량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훨씬 적어요. 위치가 고가임에도 왼쪽 대비해서요. 이렇게 많이 흔들었었던 구간 대비해서도 구간도 이 기간도 짧고 거래량도 짧은데 위치는 높아요. 그러면은 물량을 쥐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충분히 준비해 두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이진 보고 있습니다. 아이진도 그때 제가 G3BNT 매매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이 구간과 위치 비슷합니다. 자, 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 구간이 나오면은 방향성 훨씬 더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 G3BN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구간 안에서 돌파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 돌파하는 흐름들은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아이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있었던 이 박스권 구간, 이 큰 박스권 구간이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들여서 만들었었던 큰 박스권 구간 안에서 단기평들을 끌어올리면서 이 구간의 흐름들을 좀 쭉 끌어 모았고요. 이렇게 물량을 다 모아놨는데 여기 있는 상단을 어떻게 찔러주지 않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단을 조금 찔러준다고 하더라도 한 20%짜리 나오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번에 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구간 흐름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짧게 만들고 가던가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진이라는 종목 좀 제가 골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1분이네요.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말씀드린 그 제이준 코스메틱 조금 하단 흐름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타이밍을 좀 못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심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고민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되게 좋죠. 흐름도 좋고요. 앞으로의 이 실적 베이스가 돌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고점 구간까지는 한번 트라이 할 수 있고 하단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하단도 제대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용평 리조트 말씀드렸었죠. 용평 리조트도 자,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하단 만들면은 요 밑 구간까지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방에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사실 타이밍은 못 드렸는데요.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영망치 형태로 다시 한번 재차 구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도 따라서 제가 보고 있는 관종 중에 하나고요. 다만 아직까지 하단이 안 잡혔고 그리고 이 구간을 수평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간을 수평으로 잠시만요. 이 구간을 만약에 수평으로 보면은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빠질 수 있다라는 전제점이 좀 있고 또한 흐름에서 왼쪽을 오른쪽에 깼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도 자칫하면은 음봉 한 개가 더 떨어져서 제자리까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하단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재차 제가 접근한다면 요 정도 구간으로는 한 1,500원에서 1,750원 사이 정도까지 와야지 제가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 하나 더 보고 있는 거는 원익큐브.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죠. 원익큐브 돌파하고 중요한 481선을 지금까지는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단기평들을 모두 모아줬죠. 여기 보시면요. 단기평들을 모두 모아줬고요.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모두 모아져서 돌파해준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영망치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재차 여기를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단도 좀 잡아놨어요. 다 이렇게 하단도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위치 자 이렇게 하단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구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을 이제 시작하고 있네요.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위치 안에서는 수익률이 약 한 9% 10%요 정도 최소 9% 10% 돌파하고 그 다음 신고가 이거보다 더 높은 이거보다 더 높은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전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일 원익큐브도 상당히 중요하게
방향성을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했죠? 병리조트 했고 그다음 보는 거 에이텍. 에이텍 제가 그 보는 이재명 테마 섹터 안에서는 에이텍을 보고 있고요. 에이텍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고점 구간에 거의 다 왔어요. 고점 구간에 거의 다 왔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더 위를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거의 뭐 3일, 4일 전부터 요때부터 제가 뽑아놨었어요. 종목을. 에이텍 뽑아놨는데 다른 거 보는 사이에 구간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 하단만 지금 이렇게 상단 구간을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단을 제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이제 다음 구간까지 흐름이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는 수익률이 30% 가까이 돼요. 30% 가까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에이텍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KCC도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KCC도 보고 있고요. KCC 보는 이유가 대형주라고 다를 건 없어요. 대형주로 다를 건 없고요. 대형주도 자 이렇게 큰 거시적인 폭으로 이렇게 하단을 다 거의 다 잡았습니다. 하단을 거의 다 잡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기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구간을 벗어났고 자 이렇게 1번 구간, 2번 구간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외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때 동시만기 때 아마 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